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1월 28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여러분 놀라셨나요? 저희 이탈남은 지금까지 주중에만 업로드를 해왔는데요. 오늘 하루만 특별히 예외를 둬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 설 연휴로 방송이 쉬었던 반면에 꼭 알려야 하는 이슈는 아주 많았죠. 이런 관계로 파격을 한번 둬봤습니다. 여러분의 애청 기대하면서 토요일판 이탈남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니만큼 털기 전 뉴스는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C&K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원은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가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4.2억 캐럿이 C&K 자체 탐사 결과라는 것과 추가 발파 결과가 우리 추정 매장량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도록 주도하였고, 하지만 풀리지 않은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치권은 감사원 발표가 미흡하다며 추가 감사 및 국정조사 추진 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대단히 미흡하고 따라서 추가적인 감사와 그리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의 철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방금 전에 이 뉴스컷 들으셨으니까 다들 아시겠죠. 오늘 털 이슈는 이 C&K 의혹 사건입니다. 참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 무소속의 정태근 의원이 나와 계시는데요. 이 정태근 의원은 그동안 C&K 의혹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한 의원이시죠. 그리고 국회의 감사 요구 의결을 이끌어낸 당사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정태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좀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개요를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K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2010년에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을 했고요. 그에 앞서서 한 5개월 앞서서였죠. 그 5월 달에 이 박영준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김은석 당시는 외교안보 정책관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에너지 자원 외교 명목으로 아프리카 3개 나라를 순방을 하면서 카메룬을 방문해서 C&K를 지원한 일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4억 2천만 캐럿어치가 매장돼 있다. C&K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한 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외교부는 2010년 12월 17일에 C&K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고요. 물론 그 내용은 4억 2천만 캐럿어치가 묻혀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작년 6월에 언론이 C&K 의혹을 제기를 하자 해명 자료를 다시 한번 또 배포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외교통상부에서 2010년 12월 17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이 3주 만에 C&K 주식이 3,000원대에서 16,000원대로 5배 뛰었고요. 이 과정에서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의 그 동생 부부 그리고 여비서 등이 주식을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겼고 오덕균 C&K 대표 등 임직원도 800억대의 차익을 챙긴 이른바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록되는 게 바로 C&K 의혹 사건인데요. 바로 이 문제, 의혹 사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아직도 가시지 않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정태근 의원과 함께 집중적으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줄거리는 상당 부분 맞는데요. 네네. 중요하게 시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외교부에서 그 감사원 감사 그 결과 보고서에 대한 요약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보도 자료에 보면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 17분의 1 정도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렸다. 이렇게 지금 그 보도 자료를 3군데에다 써서 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렇고 모든 신문에서
뭐 17분의 그러니까 17배를 부풀렸다든지 5%의 매장량이 있다든지. 근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아, 그렇습니까? 실제 지금 감사원의 그 감사 결과 보고서 전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17분의 1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요. 2009년 8월과 12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발파조사 결과 6개소 중에 2개소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채취되지 않았고 네. 4개소에서 채취된 평균 품위도 위 최종 탐사 보고서에 적용한 즉 CNK가 주장한 예. 그 평균 품위 그 입방 미터당 0.34 캐럿의 17분의 1 수준인 입당 메가당 0.02 캐럿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 일부 지역에서 그 발파를 해서 네. 조사를 했는데 예. 그 중에서 그 두 군데에서는 아예 다이아몬드가 안 나왔고 예. 나온 데에서도 평균 0.0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한 1입방미터라는 최적에서 0.02가 됐다 그러는 것은 거의 경제적성이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전체 면적에다가 0.34캐럿을 제곱미터당 나온다고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에다가 문제를 제기해서 예. 당신들 실제로 감사 보고서와도 다른 내용으로 지금 보도 자료를 잘못 작성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지금 뭐 17분의 1이면 5%면은 4억 2천만 캐럿에 대략 한 2억 2,500만 캐럿은 있는 걸로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뻥튀겨졌다는 얘기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특히 다이아몬드와 같이 고급 광물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매장량을 낼 때 확정 매장량이라는 것이 있고 추정 매장량이라고 있는데 추정 매장량이 나와줘야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 예상 매장량 수준에서 일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거조차도 뻥튀기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도 무슨 한 2,500만 캐럿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그런 그럼요. 말씀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좀 질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은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김은석 에너지 자원대사를 지목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해임을 요구를 했어요. 외교통상부에.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2010년 12월 17일자 보도 자료. 그러니까 4억 2천만 캐럿 정도의 어떤 그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를 작성 배포한 그 주도자가 바로 이제 김은석 대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의원님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나온 다음에 기자회견을 여셨죠. 그리고 김은석 그 대사는 꼬리에 불과하다라는 그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몸통은 김은석 대사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제가 발표되기 한 20분 전에 접했는데요. 제가 뭐 깜짝 놀란 것이 이전에 제가 작년 8월달, 9월달에 걸쳐서 이미 이제 확인해서 문제 제기한 내용에 한정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김은석 대사가 주도를 했고 몇몇 주가 차익을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실현했다. 네. 이것을 갖다가 감사 보고서에서 나왔는데요. 당장 김은석 대사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네. 그렇게 무리하게 보도자료를 작성을 주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네. 사실은 그 감사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당초에 저희가 감사를 청구를 할 때는 박용준 차관을 비롯해서 네. 실제로 이것이 그 외교부에서 발표된 경위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박차관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분이 이미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네. 그 검찰에다가 조사 내용을 통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김은석 대사는 그 저희 의원실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 의원실뿐만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보도자료를 낼 때 예. 공식 회의에서 협의를 해서 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혼자 판단한 게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박석환 1차관이나 민동석 2차관은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냈냐고 얘기하니까 한결같이 네. 김은석 씨의 얘기를 두둔하는 형태로 카메론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실제로 감사를 청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제 지금 나오는 그 이미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김은석 씨가 개발권 획득에 대해서 박용준 차관한테 보고를 했고 네.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문제도 협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감사원 감사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조사한 게 작년 3월 달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코스피에 상장을 하거나 코스닥에 등록한 기업과 관련한 주가 조작 조사를 할 때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3개월 내에 빨리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은 무려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10달을 끌어서 올해 그 구정 전에 금감원에서 조사 결과를 통보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럼 과연 이렇게 금감원의 조사가 늦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연히 감사원에서는 직무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했었어야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전반의 내용들 중에 아주 작은 부분, 그 실제 이제 행위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감사였다라고 해서 제가 추가 감사를 요청한 것이고요. 예. 앞으로 저는 그 감사원에서는 당연히 제가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하면 검찰의 수사가 아니더라도 네. 당연히 감사를 해서 이 경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저는 이러한 큰 무리를 일으킨 상황 속에서 책임 있게 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문제의 보도 자료가 그 작성 배포되는 과정에서 김은석 그 에너지 자원대사 윗선까지도 이미 외교부 안에서 인지하고 있었고 협의를 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김은석 대사가 국회에 나와서 실제로 자기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금감원 조사 같은 경우도 그 평소의 관행과는 다르게 늑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외부의 어떤 그 무언의 어떤 힘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그 말씀이시죠.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금감원에 이 문제를 조사를 했던 증권선물위원회의 한 팀장이 예. 대략 한 7월경에 교체됐다고 합니다. 조사를 하다가. 제보자에 의하면. 예.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그 외교부에서 2차 보도자를 낸 시점이 6월이었죠. 6월 28일이었고요. 작년 6월이요. 그리고 예. 그 이후에 그 7월 달부터는 새로운 팀장이 온 다음에 거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다가 이제 국회에서 제가 처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일부 민주당 의원도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 국정감사가 열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계속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 왜 빨리 조사를 안 하냐 해서 그 한참 나중에 조사가 다시 재개됐다는 얘기를 예. 금감원 그 내부 관계자로부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과연 그 팀장이 왜 교체가 됐고 왜 조사를 안 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그 만약에 팀장이 교체되고 조사가 지연될 정도로까지 이루어졌다면 금감원을 그렇게까지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면 그게 외교부는 물론 아니겠죠. 저는 외교부 수준은 넘어선다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외교부에서도 그런 희망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렇게 움직일 정도로까지 외교부가 파워가 막강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박영준 전 국무차장, 그다음에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그다음에 조중표 전 그 총리실장, 그리고 오덕균 CNK 대표. 이 네 사람이 그 문제의 보도 자료가 작성되기 전에 수시로 접촉한 정황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만약에 감사원이 파악을 했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공식적인 내용 중에는 박영준 차관과 조중표 전 그 총리실장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영준 차관에 대해서는 그 검찰에 이제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그 그간의 이제 언론이라든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네 사람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금감원 감사원 이전에 금감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때에 그 조중표 씨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이 사자 간의 협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그 전에 이제 밝히고 일부 언론에서도 확인됐고 또 증언이 되어진 내용 중에 보면 뭐 여러 정황상 박영준 차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오덕균 씨가 국회 국정감사 때 증언할 때에는 네. 이 박영준 차관을 한 번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국회에서는. 예. 그런데 사석에서는 예. 내 배경이 되는 힘은 박영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그 제3자의 증언에 의해서 확인이 됐죠. 제3자라 하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 실제로 언론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증언을 했지요. 예. 공개적으로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오덕균 씨가 이 발언 외에도 여러 가지 위증한 내용이 있어서 네. 저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오덕균 씨하고 김은석 씨를 위증죄로 지금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아하. 그래서 더더군다나 오덕균 씨가 자기 입으로 그 박영준 전 차관이 자기의 배경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보면 예. 거기에서 이제 박영준 차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검찰이나 조사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정황상 분명하게 그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지식경제부에서 이 다이아몬드 광물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외교단을 데리고 카메룬에 갔고, 또 지식경제부 차관 시절에도 카메룬에 있는 뭐 광물자원부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와서 초청을 해가지고 네. 그 뭐 공식 초청을 해서 만나기도 했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 상당히 이제 깊이 개입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추론이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뭐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덕균 CNK 대표 뒤에 박영준 전 차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 근거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덕균 대표가 뭐 사석에서 뭐 박영준을 언급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근거입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근거이고요. 예. 실제로 지식경제부의 부정적 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이제 이미 나온 증언 중에 보면은 사실은 어떤 선을 통해서 오덕균 씨가 이상득 의원을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상득 의원을 접촉을 해서 이러한 자원 외교가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요. 이상득 의원은 그거 전혀 근거 없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상득 의원은 거절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영준 씨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네.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실제 그 이후에 이 정부 들어가지고 그 몇 차례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네. 그 개발권을 취득을 하고 거기서 외교부가 뒷받침하는 보도 자료를 내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 박영준 차관이 상당히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면 것이죠. 박영준 그 전 국무차장과 오덕균 대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들이 상당히 미스테리인데요. 예.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지기는 네. 김은석 씨를 통해서 만났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덕균 대표와 그 박영준 전 국무차장을 연결해 준 사람이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다.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려면 그러니까 오덕균 CNK 대표가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 아니라 이상득 의원인데 이상득 의원은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예. 별로 사업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그런데 박영준 전 국무차장은 지금 정태근 의원의 말씀대로라면 뒤를 봐줬다는 이야기인데 박영준 전 차관은 그러니까 그렇게 뒤를 봐줌으로써 박영준 전 차관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그거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아마 이제 뭔가 뭐 상호간에 이제 이해가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이 검찰도 아니고 금감원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떻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영준 차관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것이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뭐 제가 박용준 차관이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소액주주가 13,000명이나 있고 네. 피해를 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관여돼서 주가 조작이 진행이 됐고 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 각 사정 권력 기관이 조사를 하는데 네. 이것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여쭤볼게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밝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바람인 거죠. 정태근 의원께서 밝히신 내용 중에는 검찰과 국무총리실에서 내사를 벌이다가 중단한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박영준 전 차관의 힘이 개입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제가 확인한 내용은 작년 2월 달에 제가 이 사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게 돼서 조사를 처음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네. 적절한 조치라는 한 것은 조사를 해서 이게 밝혀내야 된다는 거였죠. 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마침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그 고위 관계자로부터 예. 그래서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가 됐고 됐다. 예. 과거 완료형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조사가 됐고 대통령께도 보고가 됐다더라. 그게 어느 시점이었나요? 작년 2월 달입니다. 작년 2월에요? 2011년 2월 달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 저한테 말을 전해주신 사람이 박용준 차관이 곧 경질될 것이다. 어허.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경질되면 당연히 조사도 진행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근데 조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할 때 그때 민정수석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현 장관이죠. 예. 그래서 그 제가 권 장관한테 당신 그때 민정수석으로 계셨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내사한 거 맞지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랬더니만 문제가 있어서 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주의 조치요? 네. 예. 그리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권재진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얘기도 분명히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음흠. 조사가 진행되는 바도 없고 군감원이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러다가 결국은 6월 28일 날 외교부에서 2차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죠. 어허.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총리실에서도 당연히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조사 대상이 되는 게 우리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외교부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총리실장한테 지금 인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총리실장한테 총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냐. 그랬더니만 조사 안 했다고 딱 잡아뛰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 사실은 그 신문에서 총리실에서 조사를 하다가 내부 관련자가 있어서 중단했다. 이런 보도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참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그 박 차관이 거기에 직접 뭐 청와대도 힘을 쓰고 이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되는 바가 없지만 네. 어떻든 이 문제가 있었다고 상당 부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의해서 실체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진실 규명이 지연됐던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면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작년 2월에 이미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주도로 조사를 해서 박영준 전 차관까지 그러니까 지목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로부터 4개월 뒤인 작년 6월에 언론이 CNK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그걸 부인하는 또 해명 자료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대로라면 대통령한테 보고까지 됐는데도.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보고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수준이 예. 실제로 박 차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인지 예. 아니면
전체적인 사건 자체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지는 않아도 네. 상당히 이제 이런 그 일련의 외교 활동을 하는데 자원외교에 관여됐기 때문에 그런 그 차관직에 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하는 건지 그 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죠. 그거는 당연히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일단 그것도 한번 체크 포인트라는 것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박영준 전 차관이 오덕균 CNK 대표의 뒷배를 봐줬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박영준 전 차관은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라고 여쭤봤었는데 최태근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권력 실세 주변 인물 2명이 CNK의 신주 인수권을 취득가 이하로 제공받은 일이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그 실세 주변 인물 2명 가운데 한 명이 박영준 전 차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박영준 차관이라고 얘기한 바 없고요. 예. 그리고 그 실세가 박영준 차관이라고 얘기한 바도 없고. 네. 다만 그 제가 확인한 바로는 2명 이상이 2명 이상입니까? 예, 2명 이상이 그 신주 인수권을 취득하게 됐고요. 네. 오덕균 대표로부터. 제가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뭘 폭로를 하기 위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네.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보면서 사실은 제가 2011년 작년 8, 9월 달에 이미 확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 범주 내에서만 딱 발표를 하더라고요. 더 새로운 게 없었다. 예, 그래서 이게 어차피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문제의 핵심은 과연 지금 오덕균 대표가 한 240만 주 정도의 신주 인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이미 처분한 내용 있게 있고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100몇십만 주에 대해서 신주 인수권을 그 매도를 하게 되는데 네. 그것 중에 일부 매도한 명단은 저희가 국회에서 공개를 했어요, 이 사람이요. 별 예. 문제가 없는 사람 거는. 예. 근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 관련해서는 제대로 공개를 안 했죠. 예. 근데 결국은 그러면 이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이 취득한 쪽에서 가장 큰 사실은 이제 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감사원이나 또는 금감원에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이 신주 인수권의 행방과 관련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가 솔직히 이것이 누구냐라고 밝히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거고요. 검찰의 조사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그럼 왜 제가 다시 여쭤보냐면 첫째 일단 정태근 의원께서 그렇게 밝혔을 때 언론들은 전부 다 박영준 전 차관일 것이다라고 거의 특정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태근 의원께 언급을 하는데 박영준 전 차관 아니다라고 한다면 박영준 전 차관은 지금 어찌 보면 언론에 의해서 억울한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밝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기자 현장 자리에서요. 예. 그 브리핑을 하고 이제 그 나온 다음에 네.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길래 박영준 차관 주변의 사람이다라고 그 특정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래요. 그런데 네. 왜 언론은 근데 그렇게 특정해서 보도를 할까요? 뭐 가장 뭐 언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 차관이 그럴 개연성이 높다라고 추측을 했겠죠.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오덕균 CNK 대표가 그냥 마음이 좋아서 아무 대가 없이 신주 인수권을 아주 싸게 제공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냐 그리고 왜 받았느냐를 밝혀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검찰에서 규명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게 검찰을 100%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혹시 또 꼬르 자르기를 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적어도 이 신주 인수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확인된 게 있으니까 이거는 당신들이 그 명명백하게 더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문제를 제기할 때도 어떠한 사실을 폭로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네.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앞으로 사정 권력 기관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행사되면 안 된다라는 전기를 마련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커다란 구멍이 지금 있습니다. 뭐냐면 의원님께서는 앞서서 박영준 전 차관이 오덕균 CNK 대표의 뒷배를 봐줬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신주 인수권을 싸게 제공받은 사람은 박영준 전 차관과는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게 박영준 전 차관은 왜 뒷배를 봐줬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뒷배를 봐줬는데 아무 대가가 없었을 것이냐라는
상식적인 의문이 다시 제기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조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고 예. 지금 제가 확인한 사람이 반드시 박영준 차관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제가 이제 그 사실은 그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그 연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아무튼 그 두 명 이상의 이름은 알고 계시는 거네요. 그럼요. 지금 다만 지금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다가 필요하다면 다시 밝히실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아마 검찰에서 이거 충분히 밝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저는 털어봐야만 먼지밖에 안 나오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남자다.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은 그저 그냥 내가 가끔씩 라디오에서 하는 주례 연설 그거 정도만 들으면 된다.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의원님께서 규정을 잘 해주셨는데 국가기관이 개입된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예. 결국은 외교통상부가 엉터리 보도 자료를 내므로써 정부를 믿었던 소액 투자자들이 했다가 결국은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교통상부가 이 정도로까지 검증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허위의 어떤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근데 말씀대로라면 김은석 에너지 자원 대사만이 아니라 그 위에 차관들도 알고 있었고 연관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도 어떤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보도 자료를 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자원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예. 뭐 김은석 대사가 뭐 무슨 핵심하고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통은 그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12월 17일 날 회사에서 공시가 나올 때는 예. 소위 매장량이나 기대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외교부에서 매장량, 기대 수익 또 거기에 대한 또 의문이 되니까 2차적으로 이건 카메룬 정부의 자료에 근거한다는 2차 보도 자료를 내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은 회의에서 거론이 됐는데 뭐 그냥 만나보지요 하고 이렇게 냈다라는 게 더 이해가 안 가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이것을 외교부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한 게 작년 6월 달부터인데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료 UNDP 자료 자원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UNDP 확인을 했죠. 아니 다 공개된 자료라는데 예. 왜 이걸 안 주냐. 그랬더니 그다음에는 없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가 없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냈냐. 그랬더니만 그게 9597 보고서가 아니고 8587 보고서입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럼 8587 보고서 가져와라. 내가 이미 그 확인한 바로는 8587 보고서에는 그 신뢰할 만한 경제성 있는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네. 그랬더니만은 그 나중에 제가 전문을 확인한 건데 전문에는 했다고 얘기하면서도 네. 그것도 입수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이 그걸 김은석 씨 혼자서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해라, 뭐 입수 못했다고 얘기해라 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네. 더더군다나 차관이 저하고 대면해가지고 국회 결산위원회에서 카메룬에서 보증한 내용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연덕스럽게 이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봐서는 저는 사실은 무언가 영향이 미쳤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고 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관이든 차관이든 외교부를 운영하는 수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직무상의 하자가 있었던 거죠. 장관도 알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건 김은석 씨가 예. 아침에 회의에 들어가서 이런 자료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다 들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증언을 했다니까요. 그래요. 네. 장관도. 예.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중표 전 총리 실장인데요. 이분이 퇴직을 하고 나서 CNK에 지금 고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CNK라는 회사는 요번에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반인들이 알게 된 회사고 그렇게 의리의리한 회사도 아니고 근데 총리 실장까지 지낸 사람이 여기에 고문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뭔가의 지금 곡절이 있고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그 조중표 씨가 그 CNK 인터내셔널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확인된 거는 지금 그 공직자 출신 중에서는 가장 많은 확인된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그 이 차익 주가 차익을 거둔 분이 조중표 씨고 조중표 씨가 실제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주권 일부를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획득을 했죠. 아, 조중표 씨도 신주권, 그럼요. 신주 인수권을 획득을 했고요. 예, 그건 지난번에 금감원 보도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돈 때문에 간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는 그러니까 뭐 자신 동생 부부가 지금 주식 투자해서 차익 챙기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만약에 이게 허위의 어떤 그 보도 자료인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다라면 우리 그 가족들이 주식 투자를 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항변할 문제가 아니고요. 네. 뭐 실제 과정은 일부는 뭐 그 매도를 했고 네. 나머지 여적게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국의 에너지 자원대사라는 분이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매장량의 추정에 대해서 아무런 전문적 지식도 없이 네. 자원 외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난센스죠, 사실.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이 저희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찬찬히 보면은요. 네. 그날 이제 그 카메룬에서 온 전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네. 이전에 CNK 측에서 보도 자료를 이런 식으로 냈으면 좋겠다라는 2차례의 메일을 받습니다. 그거를 조합해 가지고 네. 그걸 이렇게 내라고 자기가 지시를 한 거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항변할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면 그 이메일 보낸 문건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확인을 했냐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야죠 반대로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정태근 의원께서는 계속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도 상당히 많은 구멍이 있고 제대로 지금 조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이런 엉터리 감사 결과를 내놓는 데에도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느끼는 것은 감사원에서조차도 이거를 좀 온전히 조사할 의지가 없었든지 네. 아니면 그런 힘이 작용을 했든지 네.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래요? 그것을 어떤 것으로 예단할 수는 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 힘이 작용을 했다면 감사원을 움직일 정도의 힘이라고 한다면 그 청와대 말고 또 있나요? 그래서 제가 예단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우리 김종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당히 해라라고 네. 외부에서 압력이 올 수도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CNK 의혹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이 CNK에 주목을 했던 이유, 그것이 아까 언급을 한 것처럼 어떤 그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피해를 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주가 조작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의 어떤 엄중함, 단지 이런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박영준 전 차관과의 어떤 관계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박영준 차관의 관계를 전혀 의식을 안 했다고 그러면 솔직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4년 내내 한 상임위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초반 2년 동안은 이 사실은 자원 외교 분야에 관련해서 상당히 그 공부도 좀 많이 했고 제가 전문적인 이제 그 연구도 하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이 이제 문제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제보가 들어와서 들여다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를 제기한 이후의 상황이 더 심각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방치할 문제가 아니고 네. 제가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겠다.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 보좌진들이 상당히 역량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18대 국회에 들어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3차례 감사를 하는데요. 네. 하나는 감사 청구를 하는데 하나는 군인공제라는 게 있고
하나는 나노 이미지 센서라고 그래가지고 뭐 깜깜한 데에서 환하게 똑같이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옛날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몇십조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사기 기술이라는 거 밝혀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요번째 이 사건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밝히는 도리밖에 없다 해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뭐 지금 청취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박영준 전 차관과의 관계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총리실에 의한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한창 파장을 일으킬 때 그 정태근 의원께서 직접 밝히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께서 국정원에 사찰을 받은 일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영포 라인이 있다. 그리고 영포 라인의 핵심은 박영준 전 차관이다.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 건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사실은 그때 그렇게 언급을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사실은 별로 공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실제로 제처와 제처가 다니는 회사 주변에 대해서 사찰이 있었고요. 당연히 제 주변에 대한 사찰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하기가 참 힘든 게요. 제처가 다니는 제 회사가 아니고 제처는 거기 이제 부사장으로 이제 월급을 받는 직책이 있는데 저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쪽에서 제발 그 언론에 그 회사 이름이 좀 거론되지 말래달라 이렇게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제처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회사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서 이 문제를 또다시 언급하는 건 그런데 다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얘기를 했지요. 그 아까 제가 이제 뭐 박영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사찰이 진행됐다라는 사실을 이상득 의원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제가 항의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국정원에서 했는데 그래서 니들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자기들이 중단시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직접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그래서 사찰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지금 또 그것을 다시 이제 벌써 이제 재작년 여름 때 일이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언젠가는 밝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국정원에 의해서 사찰을 받은 것 외에 그 부인께서 이제 그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 문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회사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불과 조급은 한 100명 되는 회사가 지금 이제 저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런데 이제 거론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뭐 전시 컨벤셔널 하는 업체인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의원님 말씀대로면 그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있었군요.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태근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으로 있다가 이제 그 탈당을 해서 지금 현재는 무소속 신분인데 한나라당으로 있을 때 이른바 친이계로 분류됐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정원이 사찰을 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까지 할 정도로 왜 그렇게 이런 표현이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주의 인물이 되신 겁니까? 이 사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제가 좀 드려야 될 말씀은요. 저는 이명박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닌 사람 중에 막 손가락에 꼽으라고 그러면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이명박 정부가 당초의 기대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이 우려나 실망을 넘어서 거의 지금 분노에 가까운 이 잘못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 굉장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첫 인수위가 끝나는 시점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고 그 문제를 저와 정두원 의원이 가장 깊이 상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 내각 조각이 될 때부터 문제를 내부적으로는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상에는 공공연하게 이제 대통령 외에도 형님 권력이 있다고 나오는 판인데 이상득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8대 총선 언급하신 거죠. 그렇죠. 사실은 조선 왕조 500년사에 사실은 임금이 등장하면 그 형제들은 다 현직에서 물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하고 정도원 의원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55인 파동도 있었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원 의원이 이제 그 솔직히 이제 이 권력을 사유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보도가 나갔고 저도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나 정도원 의원의 솔직한 마음은 저희들이 함께 노력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직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사실은 뭐 편지도 보내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 권력을 좀 그 사적으로 이렇게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무슨 국정원에서 뭐 원장이 무슨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사적으로 연결된 이런 네트워크가 이른바 영포라인입니까? 그렇죠. 뭐 그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그 네트워크가 저 사람들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적으로 움직였다면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이명박 정부가 최고로 잘못한 거는 권력 사유화를 방치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솔직히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드러난 인사, 예를 들면 장관이나 차관이나 공기업 기관장 인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각급 기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면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꼈을 텐데 사실은 그러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장관을 문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장관이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라인에 의해서 인사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그런 거를 바로잡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이번에 CNK 의혹 사건도 권력 사유화의 결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런 측면을 지금 밝혀내라는 거죠, 제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저 어떤 사찰건이라든지 세무조사건을 제가 여쭤봤을 때 그 의원님께서 물론 이제 그 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통사정을 했으니까 의원님께서 일방적으로 밝혀내는 건가 이렇게 뭐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운 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계속 권력 사유화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한편으로는. 제가 밝혀서 국민들이 납득하시는 것보다도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권력기관 스스로에서 밝혀내는 과정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권력기관이 스스로 밝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밝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정태근이 한 사람이 문제 제기해가지고 저 무슨 CNK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이 밝혀지겠어? 했지만 이것이 외무부로부터 시작해서 예결산 들어와서 감사 청구가 돼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 중에서 소위 주가 조작에 개입한 것, 주가 차익을 실현한 것 이거는 밝혀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러면 이제 검찰의 손이 넘어갔으면 검찰에서 그럼 그 기관들이 왜 그렇게 그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 은폐 지연에 가까운 행위가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오덕균 씨의 신주 인수권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검찰에서 앞으로 조사되는 내용은 아마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이 안 믿겠죠. 그러면 검찰 그 수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문제를 제기해야죠.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밝히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신주 인수권을 저가에 그 제공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근데 그거는 의원님 개인의 노력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낱낱이 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가 나선다든지 먼저 툭하면 나오는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이미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오덕균 씨, 김은석 씨에 대해서 일단 위증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하자 해서 그건 의결이 됐고요. 저희 지식경제위원회가 그래도 이게 국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상임위원회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대기업 총수까지 불러서 청문회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국정감사를 의결하기 전이라도
예를 들면 지금 당사자가 되는 외무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그리고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금감원장, 박용무 차관 뭐 이런 사람 등등을 불러서 우리가 청문회라도 한번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장, 지식경제위원장이 김영환 의원입니다. 김영환 의원은 동의를 하셨고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근데 회의라는 게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안 진행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영환 위원장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어떻든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양당 감사한테 다시 협의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서 제가 암만 그 선거가 바쁘더라도 2월 달에 어차피 국회 또 본회의도 열고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서 우리 김종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사실은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그건 불가피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를 본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이 국가가 이렇게 책임이 있으면 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그 과실의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고의성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지연된 것이 무슨 이유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이 안 되면 그것을 국회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검찰 수사 진행 과정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후에 또 의원님이 그 활약하시는 장면이 연출이 될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불러주시죠.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속 시원하다. 이탈남 아저씨 이것도 한번 털어주세요. 이것도요. 요것도요. 요것도. 털 게 참 많은 세상이죠.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데일리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 또 뭘 털어드릴까요? 이털남 트위터에 올려주세요. 이털남 아저씨가 탈탈 털어주신답니다. 이털남 트위터는 @ 하시고 영어로 오마이탈탈. 트위터에서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꽃 멘션 기다릴게요. CNK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가기관이 개입한 주가 조작 사건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어두운 곳에 숨은 세력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국가기관이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개입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제 CNK 사건은 검찰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지켜보면서 토요일 판 이털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